공대셀러 방생입니다. 오늘은 제가 천안까지 먼 길을 내려왔는데요. 아주 귀한 분을 만나기 위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귀한 분인지 자기소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임동훈 세무사입니다. 방승영 대표님하고는 구매대행 강의를 하면서 처음 만나게 됐고요. 좋은 기회에 종합소득세 관련해서 또 설명을 좀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유튜브에 출연하게 됐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제가 여기 온 목적은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라면은 피해갈 수 없는 세금 때문에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눠보려고 왔고요. 네. 분명히 4월 달에 세금을 냈어요. 맞습니다. 또 무슨 세금을 내야 된다고 해서 그거에 대해서 너무 놀래가지고 오늘 여쭤보러 왔고요. 네. 세금 내다 등골이 다 휘어버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질문지를 적어갖고 왔어요. 네. 그래서 오늘 그 질문을 5가지를 가지고 왔어요. 네. 첫 번째부터 하나씩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내야 될 세금이 부가세를 냈는데 또 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도대체 네. 무슨 세금이길래 저희가 또 내야 되는 건지를 여쭤보고 싶어요. 안 그래도 그 며칠 전에 제가 예전에 그 구매대행 네. 저희 강의하면서 알게 되신 분한테 이제 그 부가세 신고를 해드렸거든요. 부가세를 1월달에 신고를 해드렸는데 그 대표님 그 구대 대표님께서 이제 전화가 오셔가지고 아니 세무사님 제가 분명히 1월달에 세무사님과 함께 네. 부가세 신고를 했는데 도대체 또 무슨 네. 또 세금을 내라고 또 나왔다. 네. 세무국세청에서 홈택스로 아니 네. 홈택스로 그래서 자기는 분명히 세무사님하고 했는데 세무사님 혹시 신고를 안 하신 거 아니시냐고. 그래서 제가 네. 깜짝 놀라서 아니 제가 그래서 다시 한번 찾아봤어요. 네. 혹시라도 제가 부가세 신고를 안 했나? 누락이 됐네. 네, 누락이 됐나? 근데 그건 아니고 신고는 했는데 이제 네. 이분은 이제 부가세 신고를 네. 이제 그때 저랑 진행했던 거고 네. 이제 지금 나온 5월달에 하시는 거는 네. 종합소득세라는 세금을 신고하시는 겁니다. 근데 네. 그거는 뭐냐면 네. 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네. 뭐 대표님이 물건 수수료를 받고 파셨다. 이제 물건값에 대해서 이제 천 원에 대해서 네. 그러면 그 1,000원에 대한 부가세 10%. 그 100원에 대해서는 1월달에 신고를 하시는 게 맞고요. 그게 부가세. 네, 물건값에 맞습니다. 대한 네, 10%가 부가세인 네, 거고. 맞습니다. 예. 이제 헷갈리시는 게 5월달에 또 이제 네.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득에 대한 네. 그 종합소득세를 걷는다고 또 날라오니까 네. 내가 분명히 1월달에 신고를 했는데 네. 이제 5월달에 또 오니까 그죠. 이제 좀 화가 나시는 거예요. 화가 나나요? 대표님들, 네. 그렇죠. 당황하는 게 아니라 화가 나네요. 왜 그러냐면 이제 세금을 네. 솔직히 저희는 세무사도 네. 내기가 굉장히 좀 그렇죠. 왜 그러냐면 세무사님 건 세무사님이 신고하시나요? 예, 뭐 제가 신고하고요. 규모가 커지면은 네. 뭐 제가 신고 못하고 이제 다른 세무사가 또 하는데 아직까지 뭐 그 정도까지는 안 되고요. 네. 그럼 부가세는 물건값의 10%를 내가 모아놨다가 네. 1월달에 내는 거고, 맞습니다. 종합소득세는 그거 외에 내가 총 벌어들인 수입에서 뭐 뺄 거 빼고 맞습니다. 나머지에 대해서 또 내는 세금이다. 근데 맞습니다. 그거는 네. 5월달에 낸다. 22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소득이 있으시다면 네. 그 5월달에 네.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는 게 네. 이제 절차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럼 제가 네. 방금 전에 잠깐 여쭤봤는데 네. 세무사님께서도 세금 신고를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네네. 개인들은 혼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네. 셀프 신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네. 이제 홈택스에 직접 들어가셔가지고 네. 셀프 신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네. 이 셀프 신고하는 방법은 지금 저희가 여기서 설명드리기에는 음. 굉장히 다양합니다. 왜 그러냐면 각자 개인마다 이 상황이 틀리시고 네. 하나로 이제 해서 설명드리려면 만약에 네. 방 대표님이 여기 한 일주일 동안 예. 딴 데 못 가시고 여기 유튜브를 일주일 동안? 일주일 동안 찍으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메뉴 들어가서 이렇게 하고 네, 뭐 맞습니다. 이런 경우엔 이렇게 하고 저런 경우엔 저렇게 하고. 예, 네. 국세청에서 납세자들한테 예. 그 안내서를 보내고 있습니다. 신고 안내서라는 걸 보내는데요. 혹시 네. 방 대표님 저 받아보셨나요? 엊그저께 무슨 카톡 왔더라고요. 맞습니다. 각자 그 유형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A 유형이다, B 유형이다, C 유형이다, D 유형이다 이런 유형이 네. 있는데요. 그뭐 간단하게 예를 들면 어차피 우리 구매대행 사업자분들은 D, E, F, G 유형이 들어요. 네. 이게 D 유형은 뭐냐면 뭐 규모가 큰 간편장부 대상자, 그리고 E 유형은 규모가 좀 작은 간편장부 대상자. 네. 이거는 뭐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F는 사업소득이 있는데 네. 낼 세금이 있는 간편장부 대상자 F 유형 그 유형이 다 돼 있습니다. 안 냈네. G 유형이 제일 해피한 유형인데요. 네. 이거는 사업소득이 있는데 낼 세금이 없는 간편장부 대상자. 그럼 뭐 국회의원인가요? 그런 건 아니고요. 이분들은 이제 소득이 좀 적으셔서 소득이 적어서. 근데 이게 예. 뭐 시작한 지 뭐 11월달, 12월달에 뭐 시작을 하셨다면 네. 실질적으로 구매대행을 시작하셨는데 네. 소득이 그렇게 많지 않으면 다른 소득이 없이 사업소득만 있으신 경우 G 유형으로
정도 잡히는데요. 예. 이런 분들은 실질적으로 그냥 음. ARS로 신고만 하시면 됩니다. 아. 네, 세금이 0원이신 거죠. 그러니까 네. 짠한 느낌? 아, 정부에서 봤을 때? 네. 그렇다고 신고를 안 하시거나 그러시는 건 아니고 네. ARS나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고요. 보지서에 아예 네. 이렇게 세금이 계산돼서 오거든요. 네. 오는데 덜 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덜 낼 수 있냐면 본인이 뭐 부양가족이 있다든가 아. 뭐 이런 뭐 세액 감면 혜택을 장애인이라든가. 네, 뭐, 예. 뭐 장애인을 뭐 부양하고 있다든가 뭐 요즘에는 장애인도 굉장히 예. 그뭐 세법상 장애인하고 이거는 뭐 약간 다른 얘기인데 뭐 다 틀려서 네. 뭐 치매라든가 뭐 가족 중에 뭐 그래서는 안 되지만 예, 예. 뭐 암을 앓으셨던 그런 경력이 있다든 그런 것도 다 장애인으로 네. 봐주거든요. 근데 네. 어쨌든 그런 부분을 이제 반영을 시키면 네. 세금을 아예 안 낼 수도 있는데 아. 이제 그 국세청에서는 그냥 단순하게 예. 본인 공제만 해가지고 오. 네 계산을 해서 오기 때문에 예. 세금이 뭐 소액이라도 뭐 몇십만 원이 나오니까 그것도 만약에 줄이시려면 차라리 그냥 이런 예. 것도 셀프 신고를 하시던 아니면 아까도 뭐 하다가 말씀드리려 말았는데 세무서를 직접 찾아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세무서에서는 지금 그 다 세무서마다 틀리긴 한데 그 65세 이상이라든가 이런 분들만 해주기 때문에 예, 뭐 셀프 신고를 하신다 그러면 네. 유튜브에 네. 그 구매대행 종합소득세라고 네. 치면요. 네. 뭐 서과장님도 조금 뭐 한 1, 2년 지났지만 네. 그 소득세를 신고하는 방법이 있고요. 네. 그리고 다른 분들도 그 굉장히 홈택스 상에 네. 신고를 좀 자세하게 하는 방법을 올려놓긴 했는데 네. 근데 유의하실 점은 본인하고 전혀 맞지 않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사실 세금이라는 거는 나중에 잘못됐을 때 되게 큰 일이 나는 경우가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럴 수 그래서 있습니다. 비전문가의 영상을 보고 따라했다가 내가 피해를 봤을 때 구제받을 때가 없지 않나라는 걱정이 좀 되더라고요, 저는. 그분들도 뭐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하셨기 때문에 뭐 그런 것까지 뭐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예. 그래도 혹시라도 잘못된 정보를 받아들여서 네. 했다가 나중에 뭐 가산세라든가 부과 당하게 네. 된다거나 그러면 굉장히 좀 나중에 그렇죠. 진짜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제가 네. 예전에 네. 청년 채용 공제라고 해가지고 예, 고용중개세 공제. 처남을 아, 저희 처남이 회사에 와서 일을 했는데 네네네. 나중에 알고 봤더니 예. 친인척은 안 됩니다. 그런 걸 할 수 없게 돼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그 당시에 문제가 생겼으면은 그렇죠. 그 연락이 3년이 지나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맞습니다. 그게 금방 오진 않고 예. 그렇게 이제 나중에 한 3, 4년 예. 있다가 오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뭐 가산세라든가 예. 예, 그 과태료가 굉장히 셌을 것 같은데 저희가 그걸로 인해서 그 이득을 본 크지 않은 돈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네. 저희가 나중에 그 과태료를 네. 1,000만 원 가까이 냈거든요. 공제나 감면 같은 예. 경우는 주의 깊게 보셔야 네. 되고 정말 진짜 뭐 중복으로 공제를 받는다든가 그러면은 예. 이제 이런 사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더 여기서 문제가 됐던 거는 네. 정부 지원금은 네. 내가 부당 이익을 편취했을 때 그냥 과태료로 끝나는 게 아니라 형사처벌을 받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검찰까지 근데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법인에 대한 세액공제라든가 이런 부분이고 네. 이제 개인도 마찬가지로 셀프 신고를 하실 때 좀 주의하셔야 할 점이 좀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은 안내문이 오더라도 이제 바쁘시다 보면은 깜빡하고 이제 그쵸. 이걸 신고를 안 하실 수 있거든요. 네. 왜 그러냐면 왔네 하면서 뭐 별거 아니겠지 이렇게 넘어가시는 왜 그러냐면 이 세금 신고라는 게 1년에 한 번밖에 없고 그쵸. 왜 아까는 부가세 한 번에 뭐 종합소득세 한 번 이렇게 있는데 대부분의 대표님들은 챙기실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이제 깜빡하고 그냥 지나치시면 이제 이게 무신고가 됩니다. 그러면 예, 그 무신고 가산세가 그냥 20%가 바로 붙어버려요. 만약에 기간을 넘기면요? 내가 5월 31일까지 신고를 하셔야 되는데 예. 내가 깜빡해서 이제 뭐 5월 30일 넘어서 네. 신고를 하시게 되면 그 1,000만 원에 만약에 내가 낼 세금이 뭐 예를 들어 1,000만 원이다. 예. 그러면 1,000만 원에 20%면 200만 원이잖아요. 오. 예, 200만 원이 붙는데 물론 빨리 그걸 알아차려 가지고 뭐 한 달 안에 신고를 하거나 예. 뭐 3개월 안에 신고를 하면은 가산세를 뭐 90%, 75% 이렇게 깎아주긴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뭐 내가 200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한 달 안에 빨리 발견하면 90% 깎아줍니다. 그러면은 뭐 20만 원만 내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래도 뭐 20만 원도 그쵸. 아까운 돈이잖아요. 네. 그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생돈이 나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뭐 만약에 이런 무신고를 한다거나 분이 있을 수 있고 분명히 인증했는데 나중에 해야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바쁘시니까. 두 번째로는 뭐 대표님도 아까 잠깐 얘기했듯이 세금을 좀 적게 신고한다거나 부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쵸. 네. 근데 그런 분들이 근로소득을 빼먹고 신고를 한다든가 물론 요즘은 전산이 좋아져서 예. 그걸 같이 불러오는데 예전에는 이제 이거를 클릭을 안 하면 불러오지를 않아가지고 합산이 안 되는 경우도 네. 있고요. 만약에 아버지 뭐 가족분들한테 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네. 그럼 연금소득이랑 또 합산을 시켜야 되거든요. 연금소득이 있으시다면 네. 그 소득이기 때문에 사업소득이랑 합산을 시켜야 되는데 그걸 또 안 불러와가지고 그냥 사업소득만 신고를 하게 되면 연금소득으로 누락이 돼버리는 네. 그런 지금은 그게 아예 자동으로 불러오는지 그 홈택스가 이번에 어떻게 바뀌었는지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는데 제가 작년까지 신고하는 거 보면은 약간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연금소득을 내가 안 불러오면 네. 아예 얘는 그냥 사업소득만 신고가 되고 이게 그 연금소득에 대해서 소득이 빠져버리다 보면은 그러면은 이제 나중에 이제 세무서에서 전화가 옵니다. 연금소득이 빠졌다. 근데 그게 뭐 바로 오는 게 아니고 그쵸. 한 2, 3년 있다 오면은 이제 가산세 무시고 그런 이제 수정신고. 그러니까 수정신고라는 거는
이제 금액이 적게 세금을 만약에 내가 1,000을 내야 되는데 네. 500만 냈다. 그러면 나머지 500에 대해서 세무서가 나중에 알아서 전화를 주거든요. 그럼 500에 대해서 10% 50만 원을 또 내셔야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가산세가 우선 무섭고요. 네. 그리고 제 생각에는 그리고 셀프 신고를 하시다 보면은 거든요. 안 내도 되는 세금을 내고 나서 네. 나는 이제 세금 신고했다 하고서는 이제 누르랄라 했는데 나중에 봤더니 이제 뭐 자기도 모르고 지나가는 거겠죠. 알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국가가 그럼 자기한테 돈이 더 들어오면 예. 양심적으로 예. 뭐 대표님 만약에 예. 계신데 수강생이 네. 예? 수업료를 더 뭐 2배를 냈어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하십니까? 안 돌려주죠. 그럼 이건 제가 예상한 대답은 아닌데요. 네. 돌려줍니다. 돌려주셔야죠. 네. 당연히 돌려줍니다. 돌려주시겠죠. 네. 뭐 농담으로 그렇게 하신 것 같고. 네. 근데 법상에 경정청구라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법적 절차가. 예. 그 법적 절차를 통해서 돌려받아라 이겁니다. 아니 근데 더 낸지 안 낸지 이거 어떻게 알아요? 그 모르시니까 이제 예. 그냥 돈을 더 내고 지나가시는 거죠. 아.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왜 네. 그러냐면 셀프 신고를 하시게 되다 보면은 아. 뭐 내가 부양 가족이 더 있는데 더 넣어서 돈을 더 적게 받을 수도 있는데 네. 그냥 나 본인 공제만 받는다든가 잘 몰라서. 예, 모르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F유형 같은 경우는 세무서에서 아예 계산이 돼서 오거든요. 네. 근데 계산을 하는데 세무서도 어떤 부양 가족을 넣을지 모르거든요. 그 사람이 한 건가요? 세무서에서? 아니 그거는 AI로 해가지고 AI가. 자기들이 그냥 근데 그렇다고 해서 AI가 여기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시네 그래서 부양 가족 할머니 할아버지를 네. 넣지는 않습니다. 그 정도까지 똑똑하지는 않고요. 그 일부러 멍청하게 만드는 거 아닌가요? 셀프 신고를 하시다가 누락되거나 아니면은 뭐 내가 더 받아야 되는 뭐 세액 공제라든가 감면을 네. 뭐 안 받고 그렇게 하게 되면 안 내도 될 세금을 더 내시는 거기 때문에 네. 그건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예.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네네. 이 채널을 보시는 네. 시청자분들이 네. 나는 번 돈도 많지 않고 네. 굳이 돈을 내고 음, 세무사한테 맡겨야 되냐 음,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대략 그 신고를 대행하는 비용이 네. 대략 어느 정도 되는지를 좀 아, 알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그냥 일반 세무사 사무실에서 하게 되면 네. 아까 그 F유형이나 뭐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업소득이 네. 있으나 굉장히 좀 뭐 적은 네. 이제 그런 분들은 한 11만 원 정도 받고요. 보통 매출이 어느 정도 기준이죠? 뭐 그냥 네. 러프하게 얘기해서 네네. 내 통장에 한 달에 500만 원 이상 그렇죠. 안 들어온다 하면은 네. 그렇게까지 네. 비용이 네. 많이 나간다 이렇게 생각 안 해도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뭐 11만 원보다 할인을 해서 네. 저희가 뭐 이렇게 공대셀러 네. 수업을 들으신 분들이나 네. 서 과장님 수업을 들으신 분들은 제가 조금 더 할인을 해가지고 해드리기 때문에 10만 원 안쪽에 되는 수수료를 내고 네. 그 이제 하시는 게 근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합산되는 부분이 있다면 거기서 조금 더 추가 요금이 생겨서 10만 원 조금 넘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뭐 대부분의 사무실이 네. 만약에 11만 원에 뭐 합산되는 근로소득이 있거나 5만 원을 더 플러스 하는데 저희는 하여튼 10만 원 안쪽으로 좀 해드리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워낙 그 적은 금액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신경이 쓰이실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것만 사업소득만 있으시면은 뭐 문제가 별로 안 되는데 그거조차도 솔직히 좀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다른 소득이 같이 있으면 그 부분이 좀 많이 신경이 쓰이실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 할 때는 전문가한테 맡기고 그 다음에 할 때 내가 셀프로 하더라도 네.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하시는 게 맞고 근데 다음에 하실 때는 이제 금액이 더 커지시기 때문에 그때는 진짜 세무 또 1년 지나면은 생각이 안 나. 그렇죠. 맞습니다. 그리고 귀찮아요. 또 맞아요. 돈을 내가 좀 만지면은 그렇습니다. 귀찮아요. 사업자 개수에 따라서 또 비용이 달라지나요? 아닙니다. 안 그래도 그 예. 설명 드리려고 했는데 예. 이제 사업자 개수는 이제 그때 네. 이제 부가가치세를 할 때는 네. 사업자 개수로 해서 이제 신고가 들어가는데 네. 이 종합소득세는 개인 한 명당 수료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본인 혼자만 있으시다면 그냥 본인 혼자 비용 네. 그 비용에 그냥 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 어머니나 예. 뭐 이렇게 뭐 배우자가 있다면 어머니, 배우자, 네. 나 이렇게 3명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업자가 뭐 2, 30개 있다고 해서 그거를 2, 30개에 대한 수수료가 한 개당 그게 아니고요. 한 명당 월 규모가 500만 원 안 되시는 분들은 예. 대략 10만 원 안쪽에서 되는 거고 그렇죠. 월 1000만 원 정도면은 그러면은 그거는 한 22, 원래는 그냥 세무사에서 22만 원을 받습니다. 22만 원. 네네네. 네. 그리고 이제 뭐 그거보다 이제 복식부기 뭐 이런 것까지 가면 33만 원. 법인 네, 규모. 법인 규모까지 그렇죠. 그 법인 규모의 그 복식부기 그 장부 대상자가 있거든요. 네. 그런 분들은 한 33만 원 받고 네. 뭐 성실 신고는 이제 또 성실 신고라는 또 네. 그분들은 이제 좀 달라지죠. 그분들은 업무량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게 딱 정답이 없고요. 네. 우선은 저도 이제 대략적으로 시가를 말씀드리는 거니까 예. 그리고 500만 원에 아까 좀 잠깐 네. 약간 정정할게. 네. 그 500만 원을 미만 버시는데도 네. 다른 소득이 있으면 네. 그분들은 조금 더 이제 네, 5만 원 정도 추가된다. 됩니다. 예. 그리고 그냥 사업소득만 있는데 500만 원이 안 되시는 분들은 네. 이제
아까 말씀드린 10만 원 안쪽으로 네. 하시는 이게 한 사람당 10만 원 받아서 네. 지금 여기도 보니까 직원이 몇 명이시죠? 직원이 지금 저 거의 4명 있습니다. 4명이요? 네, 저까지 포함. 근데 10만 원씩 받아서 이게 유지가 되나요? 정말 한 1000명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걱정이 돼서 너무 이게 저렴하게 그러니까 제가 하셔서 수수료를 마련하고 네, 현타가 그러니까 지금 뭐 좀 잘못 얘기한 것 같은 약간 좀 분위기 아니, 어색해지고 아니 그런 건 절대 아니고요. 올라가면 전화 안 받으시는 아니 거 아닙니다. 아니 언제든지 그거는 뭐 그런 부분은 굉장히 네. 뭐 제가 생각을 하는 부분이고 하다 보니까 네. 뭐 정확한 수수료는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네, 맞아요. 어쨌든 예, 굉장히 좀 잘 해드릴 거고 네. 만약에 맡겨주신다면은 뭐 하여튼 네. 최대한 제가 신경 써서 해드릴 거니까 예. 네. 자, 많은 내용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셀프로 신고해 보시는 것도 나쁘진 네. 않습니다. 나쁘진 않은데 혹시라도 뭐 그쵸. 처음 하시는 거고 좀 두렵다 그러면 네. 차라리 전문가한테 맡기시는 게 가장 좋으니까 네, 그 부분은 제가 네. 말씀 한번 다시 드리는 겁니다. 예, 네. 맞습니다. 음. 저는 사실 사업하는 데 있어서 리스크를 줄이는 게 사업의 가장 올바른 방향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금 신고 잘못했다가 이미 저는 많은 피해를 봤기 때문에 네. 사실은 그런 시행착오를 겪지 않으셨으면 음. 하는 바람에서 뭐 10만 원 정도면은 네. 내가 충분히 감수할 비용이지 않나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굉장히 좋은 정보를 네, 제공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영상 보시고 또 궁금한 점이 생기시면은 네. 이제 세무사님 네. 그 채널 톡을 네. 저희가 댓글에 남겨놓을 테니까 채널 톡에 문의해 주시고요. 5월 며칠까지죠 신고가? 5월 31일까지입니다. 5월 31일까지인데 네. 5월 30일 날 이제 전화해가지고 예. 혹시 네. 제가 이거 혼자서 해보다가 잘 안 돼서 이 연락드렸는데 저 신고 좀 할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안 돼요 그거는. 예. 네, 왜냐면은 세무사님도 음, 준비하시는 기간이 필요하기 맞습니다. 때문에 네. 못해도 네. 5월 중순까지는 그렇죠. 신청을 해주셔야 되세요. 네. 15일 전까지는 네, 네. 신청을 해주셔야 네. 원활하게 신고를 하실 수 있고 맞습니다. 조금 뭔가 문제가 생겨도 수정할 수 있는 기간이 되기 때문에 네. 꼭 15일 전까지는 고민을 마치시고 신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네,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인터뷰를 하고 음. 여기에 대해서 수익을 받거나 하는 건 전혀 아무것도 없고요. 네. 만약에 저한테 뭔가를 주시려면은 신청하시는 대표님들한테 혜택을 드려달라고 말씀드렸거든요. 맞습니다. 다른 곳보다는 최대한 메리트 있게 해드릴 테니까 뭐 필요하시면 견적을 여러 군데 받아보셔도 좋고요. 맞습니다. 네, 물론 가격이 전부는 아니지만 네. 그래도 가격적인 면에서는 조금 메리트를 드릴 수 있다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굉장히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